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본 입력 및 편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기초적인 내용들에 해당하고요. 출제 빈도도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하는 이 친구 많이 출제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도 간혹 또 통합문서 보호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 지정하는 거 이것도 가끔 출제되고 찾기 및 바꾸기 뭐 요것도 이렇게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회당 한 문제 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쉘 포인터 이동 키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쉘 포인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도구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또 자주 출제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엑셀 실행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게 이제 방향키잖아요. 좌우 상하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업 다운, 알트 페이지 업, 알트 페이지 다운까지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엑셀 실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방향키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뭐였습니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었죠. 그래서 페이지 다운 하니까 한 페이지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거기다 이제 알트 키를 눌러주니까 어때요? 얘가 알트 키를 눌러주니까 페이지 다운 누르니까 위에 이 열 머리글 잘 보세요. 열 방향으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다운. 얘네는 시트의 앞뒤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시트를 전환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탭하고 시프트 탭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엔터하고 시프트 엔터는 쉘 위 아래로 간다.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봤던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선택된 영역의 끝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또 한번 보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눌러주면 이 아래쪽에 이제 시트 탭 한번 보세요. 시트가 전환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탭 키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오른쪽으로 가고 쉬프트하고 탭 키 눌러주면 반대로 또 가고 컨트롤 키하고 같이 한번 눌러서 이건 우리 해봤으니까 컨트롤 키하고 누르게 되면 이게 근데 지금 뭐 보니까 그냥 첫 번째 열에서 끝열 그 다음에 A의 마지막 행에서 첫 행까지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처음과 끝으로 이동하는 애고 자 홈은 현재 행의 A열 첫 번째 열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을 때 홈을 누르면 이게 커말 리그인가 한번 출제됐던 것 같은데 홈을 눌렀을 때 A1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해당하는 행의 첫 번째 열로 이동을 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컨트롤 홈은 A1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은 많이 써먹을 기능이기 때문에 컨트롤 엔드는요. 얘는 안 되네. 컨트롤 홈만 첫 번째로 가는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컨트롤 엔드는 마지막 쉘로 그랬는데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있다 그러면 컨트롤 엔드 눌러주면 영역의 마지막 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 정리하시고요. 이 친구들 다 외우기보다는 내가 이제 실무에 써먹을 때 우리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문서 내에서 이것 키는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페이지 다운업이었는데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가는 애였죠. 그래서 요거 뭐 출제된 애 하나만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쉘 범위 지정할 때는 요것도 뭐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역도 같이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다음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준다라는 얘기고 쉬프트는 이제 연속된 영역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방향 키로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쉬프트하고 방향 키로 눌렀을 때 연속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연속되지 않은 애들 그리고 컨트롤하고
강의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스 있잖아요. 요거 받아가지고 압축 해제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EX2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한 번에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지만 컨트롤 애스터리스크 이게 키패드에 있는 걸로 써야 돼요. 이게 키패드라는 건 오른쪽에 숫자 1, 2, 3, 4, 5, 6 해가지고 9개 있고 더하기 엔터 있는 키 자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트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키패드에서 컨트롤 애스터리스크 맨 위에 있는 백설표 눌러주시면은 해당 영역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실무에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열 너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너비 조정할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열 머리글의 오른쪽 경계선에 위치시킨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열 너비는 해당 열에 가장 긴 열에 맞춰진대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좁았던 거예요. 근데 얘를 여기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해당하는 열에 입력되어 있는 애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긴 폭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요 경계를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가장 긴 기준에 맞춰서 됩니다. 또는 내가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여기에 열 넓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열 넓이를 지정을 해가지고 얘네를 똑같게 뭐 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범위를 다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이 아무데나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한 열머리글이 모두 폭이 똑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 높이도 마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대신에 선택을 할 게 이렇게 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행 머리글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또는 열 머리글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 선택해야 돼요. 컴활 2급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아무리 해도요, 행 높이가 안 나요. 왜 안 나올까요? 행 머리글을 선택 안 했으니까. 그지? 여기 이렇게 선택해놓고 선생님 안 나와요. 그러시는데, 네, 행 머리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1급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있을 거야, 분명히. 질문을 안 할 뿐이지.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연속 데이터의 유형에는 선형급수, 날짜, 자동 채우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맨 밑에 연속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속 데이터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시간에 봤던 건데 선형, 급수, 날짜, 자동 채우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연속된 쉘 범위를 선택할 때 F8을 누른다. 한번 해볼까 봐요. F8 키를 눌러주고 방향키로 이렇게 하니까 눌려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네요. 제가 F8 키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았고, 마우스 포인터를 열 머리글의 왼쪽 경계선이래요. 더블 클릭하면 열 너비는 기본값으로 복원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길 더블 클릭하면은 앞쪽에 있는 친구들의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틀린 거다. 열 머리글을 선택한 후에 숨기기 하면 열 넓이가 0으로 바뀐다. 근데 얘를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숨기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숨길 수가 있고요. 숨기고 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열 경계선에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앞뒤에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숨기기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숨기게 했다는 것은 이 열의 폭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너비 이렇게 했을 때 0 이렇게 지정을 하면 숨김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숨김 해제할 때는 또 앞뒤 열을 선택해서 숨기기 취소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행도 동일해요. 자, 됐고요. 이름 정의인데요. 앞에 시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표에다가 내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쉘의 이름이 이쪽에 얘가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긴 있는데 얘네를 내가 뭐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네티즌 평점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C2에서 C10까지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내가 네티즌 평점, 그냥 평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 찍었을 때는 각각 쉘 주소가 나오지만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면 평점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은 이거 뭐 쟤네가 이제 뭐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평점
이렇게 합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평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범위니까 이 전체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옅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 보실 거예요. 막 해상도가 떨어지고 뭐 인코딩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보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수나 아니면 다른 작업들에서 뭐 쉘 주소가 아니라 그냥 평점으로 그냥 입력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얘네를 관리할 때는 이쪽에 이제 수식 탭에 가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 눌러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이 평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시트1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점 2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이제 평점 2로 바뀌는 거고, 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들게 하고 이름을 뭐 등급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얘네 지워주고 여기에 있는 이 등급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찾기 참조 함수 할 때 얘네를 이제 쉽게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또 그대로 등급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 좀 전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평점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범위인데 이름을 두 개를 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평점 3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평점 3이라고 넣어도 얘는 계속 평점 2예요. 그런데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 지정한 애가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나? 여기서는 순서가 조정하는 게 없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네 다 좀 지워줄게요. 그래서 삭제 해가지고 좀 다 선택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워주고요. 이게 보세요. 이게 참조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고, 이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 맞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숫자로 했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가도 상관없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더바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언더바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안 되는데 언더바하고 또 뭐가 되냐면 원이 가능해요. 원. 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 언더바는 가능하나 숫자는 안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도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정의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엑셀 전반에 대한 워크시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름 보기 중에 하나가 이름 정의에 대한 게 있었는데 얘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게 엑셀에서 제가 문제를 많이 제거 못했다고 한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막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요. 크로스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지우면 나중에 걔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 그런 겁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만 쓸 수 있다. 숫자는 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바꿔드릴게요. 숫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네요. 문자나 밑줄은 쓸 수 있고, 문자나 밑줄 요거, 그리고 이 밑줄하고 또 뭐예요? 이 통화 원은 쓸 수 있고,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밑줄 말고, 얘네 이렇게 하죠. 자, 요것만 앞에 쓸 수 있고,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밑줄, 맞춤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자만 숫자를 쓸 수 없다. 특수문자 쓸 수 없다. 대신에 언더바나 원은 사용 가능하다. 이름을 설정할 때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통합문서에서 동일한 이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복되면 겹치잖아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릴 건데,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평점이라고 하면은 이 범위는 그냥 항상 여긴 거예요. 그쵸.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 주소가 고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름 상자를 화살표 단추를 누르고 정의된 이름 중 하나를 클릭하면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뭔 얘기냐? 여기에 보니까 이미 들어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뭐 따로 범위 지정하지 않아도 내가 지정한 애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도 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하나 참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쉘 범위의 이름을 지정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름을 지정할 쉘 범위를 선택한 후에 이름 상자에 작성할 이름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름이 지정된다.
이름을 지정한 쉘 범위를 설정한 후에 수식의 이름 정의를 실행한 후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좀 전에 우리 봤죠. 자, 이름은 문자나 또는 언더바, 원화 중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역슬러시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원인데 같거든요, 키보드가. 이게 이제 영문에서는 역슬러시가 되고요. 한글 키에서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여야 하며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A1에서 A4까지 영역에 국어로 이름을 지정한 경우에 국어 이름을 사용해서 국어 더하기 5와 같이 수식을 작성을 하면 A1부터 A5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범위 자체가요.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는 쉘이 하나씩이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국어 이름 범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잠깐만 제가 써봐 드릴게요. 자, 얘를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지금 얘를 따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A1 그 다음에 땡땡 A4 더하기 A5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덧셈을 할 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죠. 아까처럼 우리 썸 더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이 대상 범위를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A4. 이게 이제 A1부터 A4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연산자를 더하기 곱하기 빼기 할 때 이렇게 배열로 잡을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배열 연산에서는 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쉘 범위의 이름을 작성할 때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 시트가 다르더라도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이름에는 더하기 얘네 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정의된 이름은 참조 시 절대 참조 방식 쓴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했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여러분들 유효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이게 유효하냐, 이 값이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검사하는 걸 유효성 검사라고 하고요. 쉘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특정 조건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 유효성 검사를 지정할 쉘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의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설정 탭에서 이쪽에 설정 탭이 있는데요. 제한 대상 뭐 정수만 입력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고요.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만 한다든지 최소값은 0부터 100까지만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범위에는 내가 지정한 범위에는 0에서부터 100 외의 값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성적을 관리하는 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한단 말이죠. 키보드로. 근데 실수로 100을 넣어야 되는데 1000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주는 데 쓰는 애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정 메시지에 가면은 잘못 입력됐을 때 우리가 표시되는 애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류 메시지 탭은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 메시지 탭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면 표시된 거고 오류는 값이 잘못 들어갔을 때. 자, IMLI 모드라고 하는 거는 입력 시스템 모드인데 얘는 한글 또는 영문 또는 일본어 이렇게 해서 미리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해당 범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한 대상들이 쭉 나와요. 좀 이따 해보긴 할 건데 우선은 여기 보시는 대로 모든 값,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엑셀이 두 개가 실행이 돼 있어서 하나는 좀 닫겠습니다. 제가 밑에 열려 있거든요. 얘네 지금 이름 관리자에 가서 아까 다 지웠죠. 자, 제가 이 범위에다가요, 지금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에다가는 변화값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내가 이 아래쪽에다가 평점을 넣을 범위까지 다 잡고요. 데이터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검사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범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정수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해당 범위 이렇게 하면 최소값 0점, 우리 좀 아까 했던 것처럼 100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은요, 이미 만약에 100점이 있었더라도 오류가 뜨지 않지만 아래 내가 지금 추가로 지정한 애다가 100점을, 1000점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네를 여기에 이제 설명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얘를 선택하면 나오도록 해라 그랬죠. 야, 여기는 뭐 0에서 뭐라고 쓸까요? 0에서부터 100까지만 입력해라. 알았냐? 뭐 이렇게 하나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야, 여기는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예요. 시험 문제에 이제 간혹 나오는 애가, 여기 나오는 이제 아이콘 모양이죠. 이제 2급에 나오는 애인데, 1급에도 간혹 이렇게 크로스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는 X고요. 경고는 이렇게 느낌표예요. 그리고 정보는 인포메이션 I, 그래서 경보는 알러트 느낌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지 이렇게 해놓고 야, 왜 말 안 들어? 제대로 넣어라.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200을 넣는다면 20을 넣다가 200을 넣게 되면 야, 왜 말 안 들어? 제대로 넣어라. 그리고 이 아이콘 모양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범위를 잡아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IMD 모드는 현재 상태 유지. 그래서 한글 또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영문만 넣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한글만 넣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모두 지우기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 범위에 지정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유효성 검사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한 대상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목록은 정의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 제한이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하나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거죠. 뭐 학과 이런 게 있어요. 학과 이런 게 있고 이 범위에다가는 이 학교에는 학과가 총 3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록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전산 또는 뭐 국문 또는 영문 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찍어보면은 좀 전에 제가 입력했던 애들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닌 애들을 넣게 되면 오류가 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커마 리그까지 끝내신 다음에 이제 실무에 가면은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크로까지 연결을 해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추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컴마를 1급 따가지고, 뭐, 야, 취업할 때 도움 되냐, 뭐, 아니면 공무원 가산점이냐, 아니면 뭐, 공사 들어가는데 꼭 필수 자격증이라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 적용을 했을 때, 들어갔을 때 얘네를 응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천천히 가끔 뭐 실기까지 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록을 지정을 해서 그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정수는 지정된 범위 됐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정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제한이라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이만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데이터? 여기 데이터라는 애가 없군요. 그죠? 텍스트 길이 뭐 이런 애들은 있지만 데이터라는 항목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아웃이가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그냥 문제 답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애가 없다. B2에서 B5까지의 영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을 때 입력할 수 없는 값은 그랬습니다. 정수했고요. 10에서 20까지예요. 그러면은 10에서 20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에서 20까지만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0은 넣을 수가 없겠죠.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번에도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 2급 같은 경우는 실게 나오고요. 1급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얘가 실무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만 하고 갈게요. 근데 뭐 또 출제가 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드문드문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시 검정은 얘네를 랜덤으로 문제를 돌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합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잘라내기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없고 복사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많이 쓰냐면요. 얘네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얘네 표가 지금 위에 항목이 등급 성명 네티즌 평점인데 얘네를 축을 90도 돌리고 싶어요. 가끔 표 만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컨트롤 X 눌러준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 자 홈에 가면 여기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있어가지고 여기 가보면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붙여넣기 하는 건데 밑에 보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안 되죠. 왜? 잘라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복사만 가능하다. 복사 이렇게 해주시고 붙여넣을 때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등등등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선택이 나오죠. 여기에 뭐 값도 있고요. 서식, 연결하여
또 그림으로도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연결된 그림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은 행렬 바꿈 보이시죠? 얘를 딱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행렬을 바꿔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 점수들이 있는데 이 점수에다가 내가 1점씩 가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산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이번에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어. 내가 1점씩 더 줄게. 뭐 이런 거죠.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이 범위 선택하고 붙여넣을 때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도 있지만 바로 바로 가기 메뉴에서도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연산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네 값들이 다 플러스 1씩 덧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이런 것들. 여기에 보면은 뭐 붙여 넣을 것들이 수식만 넣을 수도 있고 모두 넣을 수도 있고 값만 넣을 수도 있고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 원본 데이터, 테두리만 제외, 열넓이, 수식 및 숫자 서식, 값 및 숫자 서식 얘네들 다 선택해서 내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산에서는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뭐 이러한 아이들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두는 하여간에 그냥 다 붙여 넣는 거고요. 자, 수식은 수식만, 계산식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해보지 않을게요. 그냥 수식이다. 그냥 식만 들어간다. 값은 값만 들어가요. 서식 빼고. 뭐 통화나 뭐 백분율 있으면 백분율 이런 거 빼고 값만 들어가고 서식은 쇠서식만. 여기에 나는 뭐 채우기 색깔이 노란색이었다. 이런 것들. 메모만 복사할 수도 있고 유효성 검사, 테두리만, 열넓이 뭐 이런 애들 쭉 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아셨죠?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봤던 행렬 바꿈,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이 쉘하고 얘쉘하고 연결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애인데 예전에는 얘가 이제 카메라 기능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2003 버전에 2003 버전에는 카메라 기능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열 넓이가 있는데 그 결제란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이거 결제란. 근데 지금 이제 결제란 예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열폭이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요만큼만 해볼게요. 컨트롤 C 하고요. 이쪽에다가 쭉 보시면은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쪽으로 가보면 여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있죠. 또는 그림 연결된 그림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결제란 같은 경우는 쉘을 이렇게 쪼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경계에 얹혀 놓을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얘네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바꾸면 얘도 값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원본 데이터는 지우고 얘만 쓰고 싶을 때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거 선택하고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얘네들을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네, 얘네를 지워도 얘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개체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참조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지금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지금 참고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를 지워버리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도 있고요. 여기에 그림으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우리 지금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이 총점, 이 범위가 있군요. 이 범위의 원래 값이 기본 점수 여기에 있는 얘네를 더한 값으로 하고 싶대요. 좀 전에 우리 해봤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가지고 네, 붙여넣기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오피스 버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선택 홈에 클립보드 선택하여 맞네요.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홈 탭에 가보면은 이게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 좀 전에 다행히 보여드렸던 문제고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면 워크시트에서 클립보드의 특정 쉘 내용의 수식 메모 얘네들 할 수 있다 그랬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바로 가기기는 Ctrl Alt V다. 보통 이제 Ctrl V가 붙여넣기인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Ctrl C 복사해야 되는 거고 Ctrl Alt V 이렇게 눌러주니까 나오는군요. 자, 잘라낸 데이터의 영역을 잘라낸 건 우리 안 된다 그랬죠. 복사한 것만 된다 했죠.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 좀 전에 봤던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바꾸기를 이용하면 복사한 데이터의 열을 행열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봤던 거고 그림으로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다 봤습니다. 테두리 없음도 됐고요. 잘라내기 한 경우에는 얘네들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중복돼서 또 확인이 되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봅니다. 쉘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쉘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면 수식과 결과값, 쉘 서식 및 메모를 포함한 쉘 전체가 이동되거나 복사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거는 뭐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이동하고 싶으면은요. 이 범위를 선택하고 경계 있죠. 경계를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얘네가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니까 얘도 같이 가네.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메모도 하나 넣어보자. 우리 앞에 시간에 배운 애를. 그러고 한번 이동을 좀 한번 해봅시다. 같이 가느냐, 아니냐, 이제. 어우, 같이 가네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요 사이에다가 넣고 싶은 거야. A, B 열 사이에. 그때는 이걸 옮길 때요.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흐리게 커다랗게 세로로 I자 보이시죠? 이게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 놓으시면은 얘네를 중간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기억. 자, 다음에 선택된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한 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이 이동이 된다. 좀 전에 말씀 우리 본 거 그대로고 선택 영역 복사에서 숨겨진 열이나 행이 있는 경우 숨겨진 영역도 같이 되고요. 컨트롤 X를 이용하여 잘라내기 한 경우에 붙여넣기 할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군요. 자, 홈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붙여넣기. 테두리 없음을 이용하면 복사한 쉘에 적용된 쉘 서식을 모두 제외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만 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에서 우리 좀 전에 어디 있어요? 테두리만 제외. 확인 눌러주면 테두리만 빼고 되는 거죠. 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이용을 하면 복사한 쉘에 입력된 내용을 연결하여 쉘 서식과 함께 붙여넣는 게 아니라 쉘 서식이 아니라 그냥 붙여넣는 거죠. 연결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그죠? 자, 쉘 서식은 빼고 자,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데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없고 다시 한번요. 마우스 오른쪽 이쪽에서 보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얘가 연결하여 붙여넣기네요. 이렇게 눌러주면 서식은 빼고 데이터만 가게 됩니다. 요거 이제 특징적인 거니까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죠? 바꾸기를 이용을 해서 복사한 데이터 행열로 변경을 하고 행을 열로 변경하여 표를 뒤집어 붙일 수 있다. 맞고요.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림에 표시된 텍스트도 자동 변경된다 했는데 이건 그림으로 연결하여 붙여넣기죠. 두 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지우고요. 요만큼 해서 컨트롤 C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붙여넣기. 왜 못 붙여넣지? 이걸로 해볼까? 컨트롤 C 여기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 선택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위에 연결된 참조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변경되더라도 얘는 그냥 별개인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워크시트 관리하는 건데 얘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워크시트 복사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원본 워크시트 탭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된다 그랬는데 이 워크시트가 우선 뭐냐면 얘네거든요. 얘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필요 없는 친구들 여기 열도 숨겨져 있네요. 그래서 숨기기 취소해가지고 얘네 필요 없는 애들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삭제 눌러버리면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애도 행머리끌 쭉 잡고 삭제. 여러분들은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는데 얘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 복사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 워크시트가 복사되면은 안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복사가 된다. 통합 문서에는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할 수 있고 최소 1개 이상의 시트를 포함해야 한다.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의 위치와 창의 크기, 화면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이 작업 영역 파일이라고 한다. 할 수가 있고 통합 문서 보호 기능을 통해서 시트 삽입, 삭제, 변경, 이동, 숨기기, 해제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좀 이따 이제 볼 거고요. 통합 문서 내에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트 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시트 선택하게 하래요. 이렇게 보고 자 여기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이 맨 아래쪽에 있군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 선택이 된다.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단축키에 대한 내용이네요.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요. 떨어져 있는 애 하면은 컨트롤 키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시트 1하고 제가 여기 시트 3까지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클릭이고요. 만약에 다른 데 한번 클릭해줘야지 얘가 해제가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트 1과 시트 3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거나 다른 거나 선택하면 되고요. 임의의 시트를 선택한 경우에는 얘네 선택을 해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트를 하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 누르면 되지만 얘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자, 탭 스크롤 단추를 이용해서 앞뒤로 가려진 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가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트가 많을 경우에 워크시트의 이름은 이런 친구들을 쓸 수가 없다. 문자만 쓰는 거죠. 숫자고 문자만 쓸 수 있다. 시트의 이름은 영문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최대 31자까지 넣을 수가 있대요. 자,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 Shift죠. 통합 문서 내의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이고, 우리가 다음 워크시트는 컨트롤 페이지 업다운이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Shift가 아니라 컨트롤이었고요. 다음 중 엑셀의 통합문서 워크시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워크시트 복사는 컨트롤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윈도우즈도 같은 건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컨트롤은요. CTRL이라고 하는 이 키 같은 경우는 약간 더하기 개념이 있고요. Shift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끌으면 복사가 된다거나 하고 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면은 이동이 된다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제 키의 특성을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때 좀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좀 감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고 얘는 이제 연속 선택할 때 많이 씁니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통합 문서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포함할 수 있고 최소한 1개 이상의 시트를 포함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얘가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맞는 애들도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도 우리가 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행과 열의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기본 단위를 워크시트라고 했나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 얘는 쉘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를 이용하면 다른 시트를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숨겨진 시트를 우리가 찾아갈 때 쓰는 거고 새로운 통합 문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는 항상 3개로 한정돼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이 옵션에 가서 여기에 보시면은 포함할 워크시트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 이름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요, 이 슬러시라고 하는 거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앰퍼센트, 물결 이런 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슬러시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통합문서 보호예요. 그러니까 보호이기 때문에 얘를 적용을 해놓으면은 데이터를 넣지 못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거나 또는 창을 편집할 수 없거나 데이터를 편집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새 창, 창 나누기, 틀 고정과 같은 창 및 시트 삽입, 삭제, 이동의 이름 바꾸기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랬어요.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를 이용을 하면 이런 거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 검토의 통합문서 보호로 행렬 삽입 삭제 및 데이터 입력, 삽입, 뭐 얘네들은 가능하대요. 입력 수정, 삽입 삭제 기능은 가능한데 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부분학과 같은 데이터 분석 작업도 가능하대요. 이게 몇 번 출제되는 적이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수정, 삽입 삭제 다 가능하고 피벗 테이블 같은 어떤 부분합 같은 부분 이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얘네 다 할 수 있다.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더라도 차트 도형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통합문서 보호 구조에서 창 보호 대화 상자 구조를 여기에서 구조를 체크하면 된다 그랬어요. 삽입되어 있는 차트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시킬 수 있고 대신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만들 수가 없대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데이터 영역의 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워크시트 페이지할 수가 없대요. 뭐 우선은 시나리오가 뭔지 피벗 테이블이 뭔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 구조를 구조에 대한 통합문서 보호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아니 입력 삽입 삭제 다 되는데 뭘 보호한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서 이제 검토에 가서 여기에 통합 문서 보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조 및 창 보호 나오시고요.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고요. 1, 2, 3, 4 여기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해주게 되면 통합 문서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지금 쉘 단위의 편집이나 분석 작업은 다 가능한데 여기에서 내가 이름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의 이름, 통합 문서니까요. 이게 시트가 지금 현재 보호되어 있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죠. 얘네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시트 이동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트에 있는 쉘에 대한 대상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쉘이죠. 쉘에 대한 대상들은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트, 이 통합 문서는 우리가 보호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편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얘가 시나리오 보고서가 새로운 시트로 추가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트가 보호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창 구조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네를 우리 통합 문서 보호해서 창 구조를 어떤 설정을 좀 해놓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보호를 좀 해제해 놓을게요. 1, 2, 3, 4 이렇게 해제해 놓고 어떻게 해놔야 되나 이렇게 하나 해놓을까. 통합문서 보호 이렇게 해놓고 창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얘네가 지금 고정이 돼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 창도 내가 만약에 이 문서를 껐다 키더라도 이 위치 그대로 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를 해놓으면 다시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면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하는 편집은 불가능하고 쉘 대상으로 하는 애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구조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워크시트의 이동 삭제, 숨기기, 워크시트 이름 변경 등은 할 수가 없죠. 삽입되어 있는 차트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쉘 단위의 차트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 만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약 보고서가 새로운 시트로 추가가 돼요. 피벗 테이블에 여기에서 영역 셀에 원본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워크시트의 필드를 표시할 수 없다. 자, 다음과 같은 통합문서 보호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여기에 통합문서 보호가 잠겨 있군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워크시트를 이동하거나 할 수 없지 새 워크시트 또는 차트 시트를 삽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트는 삽입할 수 있는데 차트 시트가 또 있어요.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시트를 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야, 이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하나 그냥 임의로 하나 막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얘네를 통합문서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통합문서 보호 해가지고 창까지 해가지고 몽땅 여기도 또 1, 2, 3, 4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얘를 잘라내가지고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하는 건 되는데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얘를 차트 이동이라는 거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이동해가지고 여기다 새 시트 이렇게 새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트에 새로 추가되니까 지금 이 시트를 우리가 만질 수 없도록 하는 게 통합문서 보호니까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 창 크기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새 워크시트에 다 됐고요. 마지막 부분이 뭐냐 보자. 워크시트 이름을 변경할 수 없죠. 통합문서 보호가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시트 삽입 삭제. 여기 보니까 구조하고 창이 모두 다 돼 있네요.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창 크기와 위치 유지할 수 있도록 창 선택돼 있고 새 창이나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창이 뭐냐? 자, 우선은 통합문서 보호에서 좀 전에 화면에서처럼 한번 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주시고 보기에 가보시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창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원래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기 때문이고 보기에 다시 가시면 새 창이 나와요. 이 새 창의 차이는 뭐냐면은 아래쪽에 이제 작업 표시줄로 한번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창이 여기에 보시면 보이시죠?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창이 새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인데 창이 새롭게 열려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새 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보시면 틀 고정도 마찬가지. 얘네도 지금은 가능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창을 별도로 우리가 뭡니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작업할 수 없다. 맞고요. 피벗 테이블 얘네 같은 것들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분석 작업이나 쉘 대상으로 하는 애들은 된다. 대신에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하는 애는 안 된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워크시트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F11을 누르면 선택된 워크시트의 개수만큼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된다 했어요. 아마 복사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F11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두 개가 쭉 들어가는군요. 보셨나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짠! 그쵸? 네, 두 개씩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시트 보호 대화 상자에 잠긴 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체크에 표시한다 그랬는데 얘네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시트 보호 대화 상자에서 잠긴 쉘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체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시트 보호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 보호하기 전에 설정하는 값일 거고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통합문서 보호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워크시트를 숨긴 경우에 시트 탭 표시줄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다른 워크시트나 다른 통합문서에서 계속 참조할 수는 있어요. 자, 워크시트를 숨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숨기기가 있거든요. 숨기기. 그지? 숨기기 취소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다.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통합문서 공유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문서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가장 강점은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통합문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이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서 텍스트로 한번 쭉 보고 넘어갑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하나의 통합문서를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통합문서 공유라고 한다. 공유된 통합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가 있다. 다른 사용자가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자동으로 쉘에 메모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문서에 대한 정보 중에 작성자가 있을 거예요. 쭉 보면 만드니 해가지고 여기에 만드니가 있는데 각각 이 만드니가 오피스 설치할 때 이름을 넣는 걸로 정의가 되거든요.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지만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메모가 다 붙습니다. 통합문서 공유가 설정된 파일을 다른 위치에 복사해도 공유 설정 값은 유지가 된다. 검토 탭에 통합문서 공유를 선택한 후에 편집 탭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문서도 병합도 가능한 항목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공유 통합문서가 저장된 네트워크 위치를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는 공유 통합문서를 액세스할 수 있고 공유 통합문서의 변경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대요. 자,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려면 공유 통합문서의 복사본이 만들어져 변경한 내용을 병합할 수도 있다. 엑셀의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공유 통합문서는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대요. 상위에서 한 건 거꾸로 밑에서는 못 쓰는구나. 그럼 반대로 하위에서 한 거는 상위에서 쓸 수 있겠죠. 공유 통합 문서의 변경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 저장할 내용을 선택하거나 변경 내용이 무조건 저장되도록 할 수 있다? 일까요? 할 수 있다. 공유 통합 문서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차트, 그림, 텍스트 상자, 텍스트 나누기,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시트 보호, 그룹 지정, 외부 데이터 블록이 등은 추가 또는 지정할 수가 없대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필요시에 공유 통합 문서에서 특정 사용자의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사용자별로 공유된 통합 문서의 열기를 위한 암호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서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와 연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중복돼 있군요. 자, 암호로 보호된 공유된 통합 문서에서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 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된다. 그랬어요. 위에 내용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통합 문서 편집 작업 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 안 된다 그랬고 시트 보호 안 된다 그랬고 피벗 테이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연결된 입력된 데이터를 편집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분석 작업이나 이런 것들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 수정 정도만 된다. 그 이유가 뭐 다른 분석 작업들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데이터 입력 요거 잘못됐어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작업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얘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자, 검토해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통합문서 공유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를 설정을 했대요. 근데 뭐냐면 여기 이름들이 들어있으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옵션에서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보안센터에서 보안센터 설정이 가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얘네 요거 이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얘네들 다 체크아웃하고 하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통합문서 보호하면 여기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기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이 파일을 네트워크로 공유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커멜 쪽에서는 안 나오고요. 모스라고 아시죠? 모스. YBM에서 보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 뭐 스페셜리스트인가? 그거. 거기에는 나옵니다. 이거. 다음에 다음 중 통합문서 보호 및 공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위에서 다 봤던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위에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하나만 지정하는 거죠. 자, 필요시 공유 통합 문서에서 특정 사용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얘네 다 됐는데 암호로 보호된 통합 문서의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 문서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네 해제하면 해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서식 파일이에요. 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 자, 서식 파일은 일정한 형식이나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로 확장자는 요거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가 작성한 파일은 기본적으로 템플레이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된대요. 자, 기본 서식 파일을 새로 만들려면은 워크시트는 sheet xltx, 통합문서는 book xl tx 파일명으로 지정해서 엑셀 스타트, 이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지정하는 애거든요. 여기다 넣는데요.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요소들은 서식 메뉴에서 명령어로 지정할 수 있는 쉘과 서식, 시트별 페이지 서식과 인쇄 영역 설정, 쉘 스타일, 통합 문서의 시트 개수와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새로운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마다 반복하여 나타날 문자열, 페이지 머리글이나 행과 열 레이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에서 각각 나타낼 데이터, 그래픽, 수식, 차트, 기타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터 유효성 설정, 도구 모음, 자동화 옵션 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중 서식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세요. 많이 출제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서식 파일의 확장자가 T였죠. T로 끝나죠. XLXT.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사용자가 지정한 애는 템플레이트 폴더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보지 마세요. 형식과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서식 기본 파일이고 엑셀 파일 형식으로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서식 파일이죠. 서식 파일. 서식 파일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건 스타일 파일이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다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식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 확장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템플레이트 폴더 안에 이게 넣어놓게 되면 여기에다가 대신에 이제 머리글이나 바탕글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어떤 형식들을 적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서식을 매번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암호 지정이에요. 이것도 뭐 2급에는 많이 나오는데 1급에는 거의 그냥 상식적인 것들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포함해서 15자까지 가능하대요. 실행은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구 일반 옵션에서 하면 되겠고 백업 대상 파일 항상 만들기 이렇게 하면 저장할 때마다 백업 파일을 같이 포함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다가 열기 암호를 넣으면은 이 암호를 모르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쓰기 암호만 넣게 되면은 파일을 열 수는 있는데 이 파일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보통은 두 개를 다 넣죠. 열지도 못하게 하고 수정도 못하게 하고. 자, 읽기 전용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통합문서 읽을 때 읽기 전용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쓰기 암호 단독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쓰기 암호를 설정하면 저장할 때마다 암호를 확인하게 된대요. 즉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저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쓰기 암호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창에 보시면은 이 도구에 일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옵션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쓰기 암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암호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다 1, 2, 3, 4, 1, 2, 3, 4 열기 암호만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어디다 저장할까?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식 파일 말고 통합 문서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요. 지금 저장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고 1, 2, 3, 4 눌러주면은 이렇게 열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요 암호를 없앨 때는 일반 옵션 가가지고 얘 지워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쓰기 암호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쓰기 암호도 1, 2, 3, 4 이렇게 해주게 되면
덮어쓰기 할게요. 자, 닫기 눌러주고 다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옆에서 지금 다른 버전이 열려서 자, 엑셀 다른 거 열어놓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얘를 열어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암호를 입력하여 쓰기 보호를 해제하거나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랬는데 읽기 전용하면 안에 있는 내용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 이걸 하려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일반 옵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다 받고 열기 암호 다 됐는데요. 자, 쓰기 암호, 열기 암호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하나만 지정 가능해요. 각각 하나씩만.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찾기 및 바꾸기예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기능으로 숫자, 특수문자, 수식, 메모, 서식 등도 찾을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F 눌러보시면은 찾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옵션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검색을 행단위, 열단위 바꿀 수 있고 찾는 위치, 수식이나 값, 메모. 이게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 뭐 A1 더하기 A2 이런 거 있죠. 이게 보통은 이제 쉘의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는 하고 B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B2 더하기 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B2 더하기 B4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이 나왔다고요. 쉘에는 70이 나오는데 나는 이 수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좀 복사해 놓고요. 컨트롤 F 해 놓으시고 수식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찾기 딱 하면 이 수식으로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창에서 봤듯이 범위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찾기를 실행하면 하나 워크시트에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찾기가 가능하대요. 여기에 뭐 이렇게 밑에 워크시트 우리 선택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워크시트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찾을 때는 Shift 키 누른대요.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찾기를 한 번이라도 수행한 후에는 찾기 대상자를 찾아도 F4를 눌러가지고 찾을 수가 있대요. 자, F4키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찾기가 되는군요. 신기하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범위 항목의 현재 워크시트만 검색하면 시트를 선택하고 현재 통합문서 모든 시트를 검색하려면 통합문서 선택한다. 좀 전에 창에서 잠깐 보셨고요.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고 만능문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물음표는 글자 하나, 글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스터리스크는 단어의 제한이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김 에스터리스크 혁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뭐 김동혁, 김혁,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혁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물음표를 주게 되면은 세 글자만 찾게 돼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 윈도우즈 검색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 이렇게 하면은 두 글자.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표가 이 뒤에 종단까지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세 글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네 글자 중에서만 찾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신으로 시작하는 글자 중에서 글자 수와 무관하게 모두 검색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은 찾기, 편집에서 찾기를 누르거나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하고요. 자, 검색의 열행으로 우리 할 수 있다고 그랬는 거 봤고 찾는 위치는 여기에서 쉘 원본으로 하는 수식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이거 찾을 위치 이것도 다 또 메모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지울게요. 어차피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자, 서식에서 특정 서식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고 만능 문자를 문자로 찾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전에 봤던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데요. 문자 내에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능 문자로서가 아니라 단순 문자로서 얘를 찾고자 할 때는 앞에다가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물결을 포함을 해서 검색을 하면 된대요. 이게 한번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자,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서식 단추를 이용을 하면 특정 셀의 서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쉘 서식을 찾을 수도 있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서식, 설정된 서식, 요거에서 우리가 눌러가지고 원하는 애를 찾을 수 있대요.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우리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궁금하니까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식에 가가지고 채우기를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찾기
찾는 데이터가 없대. 이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지워야 되겠다. 좀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게 그대로 있어서 그런 거네요. 어우, 찾을 수 있네요. 서식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을 내용으로 숫자, 특수문자, 한자 등을 입력하여 찾을 수 있으나 와일드카드 넣을 수 있다 했죠. 나머지들은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찾기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rl F 바꾸기 탭에서 선택되어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그랬는데, 이 바꾸기는 키가 다를 거예요. Ctrl F는 찾기고요. 바꾸기는 Ctrl H일 거예요. 그러니까 Ctrl H 눌러야 되는데, Ctrl F는 우리 이제 찾기니까 여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H로 돼야지 된다는 거.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앞에 시간에서 살짝 봤는데,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 및 삭제할 수가 없고, 여기 파일 메뉴에서 엑셀 옵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면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레지스트리에 추가가 되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 등을 우리가 다 넣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서 했었죠, 우리? 여기에서 옵션에서 우리 고급 탭에서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도 할 수가 있고 한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 목록 이렇게 하고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각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동도 있고 나동, 다동, 라동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하고 여기다가 뭐 가동 이렇게 넣고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애들을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왕두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거 우리 봤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쉘에다가 그 범위에는 내가 원하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면은 원본하고 연결이 안 된다 얘기했죠. 자, 워크시트에서는 복사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을 하거나 하고요. 이름에는 어떤 날 했어요? 이런 애들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통합문서 보호하게 되면은 새창 나누기 이런 것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트 대상으로 하는 뭔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트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차트도 만약에 차트 시트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암호 지정할 때는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가 있었다.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찾기 및 바꾸기 만능 문자는 물음표는 한 글자고요. 에스터리스크는 글자 제한수 없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